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잘 살아보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 경제와 우리 생활을 맡은 정용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바라본 김용직 군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남한의 통일연구원 종은희 연구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종은희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김용직 군 박사님께서 북중 접경 지역을 답사하면서 북한 쪽의 도시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요. 그중에 오늘은 김용직 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왜 이 군이 김용직 군으로 되었는지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신우주와 같이 평안 북두에 속해 있었고 후창군으로도 불렸습니다. 예. 그러다가 1988년 8월 김용직 군으로 개칭이 되었죠. 지금은 이곳 출신의 이탈 주민들은 후창군으로도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또 김일성의 우상화 정책에 따라 후창군이 김용직 군으로 바뀌었고요. 신파군은 김정숙 군으로 또 바뀌기도 했습니다. 예. 김용직 군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원래 김용직 군은 농촌이었고 또 잘 살지 못했잖아요. 이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 고난행군 이후로 참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양강도 지역의 다른 군과 달리 또 상당히 부유하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잘 살지 못했는데 고난행을 겪으면서 시장화가 진행이 되고 또 북중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이 가난했던 김영직 군은 상대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또 그런 변화를 겪은 것 같습니다. 이제 조중 접경 지역에서 김영직 군도 보게 되면은 해마다 도시의 색깔들이 달라지고 또 이제 상당히 부유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10대였죠. 배움의 출길을 김용직 군으로 다녀왔는데요. 후창군 사람들은 이제 농마국수라고요. 그 감자만 먹었어요. 그리고 지붕에는 나무 조각으로 된 이제 기와를 얹은 집에서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야 이거 혁명 전적지 답사지인데도 굉장히 가난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우선 소토지, 부대기밭, 이제 떼기밭, 개인 소토지가 많고요. 또 양강도에서 소토지가 잘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김용직 군은 아무래도 답사지이기 때문에 혁명 전적지, 이 소토지가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소토지 농사가 잘 되는 이유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예,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김영직 군은 아주 추운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 출신의 이탈 주민에 대해 인터뷰를 해보니까 양강도 지역에 속하지만 양강도 지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만큼 기온이 상대적으로 온화하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후창군이 오가산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오가산이 해발 한 1000m가 넘거든요. 후창군은 아마 좀 이렇게 분지처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조금 따뜻하다 이런 말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다른 양강도 지역에 비해서 곡물도 잘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지리적으로 북중 접경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북쪽이 바로 압록강을 경계로 중국과 접해 있습니다. 아주 가깝죠? 그런데 중국과 접해 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소토지에 생산된 곡물조차도 국내 시장보다는 이제 중국을 타겟으로 해서 더 고가에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김용직군에서 생산된 곡물 중국에서 팔린다는 겁니까? 네, 북한에서 곡물이 중국으로 넘어가는데요. 네, 조사를 예, 해보니까 팥 같은 경우 1kg에 중국 돈 10위안, 쌀도 4위안입니다. 예, 그런데 팥 1kg은 옥수수 4, 5kg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죠. 예, 매주 콩도 보면은 1kg당 쌀 1kg과 맞먹습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그 소토지에 옥수수를 심지 않고 값이 나가는 이른바 중국에서 요구하는 매주 콩과 팥을 가꿉니다. 그래서 이곳은 아주 못 사는 사람도 옥수수밥 정도는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약초 등도 캐면요, 중국에서 요구하는 품목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캐서 중국에 또 팔기도 합니다. 예. 그 중국에서는 또 어떤 품목들을 요구합니까? 제가 이제 조중 접경 지역을 답사를 하면서 작은 목장들,
뭐 염소라든지 소를 키우는 목장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예, 아니나 다를까 이제 북한산 염소가 또 인기라고 합니다. 자연 방목을 하다 보니까 염소 자체가 먹는 풀조차도 북한산 염소는 약초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에서 아주 비싸게 팔리는데요. 일반 중국인조차 못 먹을 정도로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한 마리당 뭐 인민태 800원에서 1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중 답사를 많이 해왔는데 신기하게 김영직 군을 중국에서 바라보면 한 20여 마리의 염소나 말을 방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 이유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돼지도 한 마리당 보통 중국 돈 한 600위안에서 700위안입니다. 그 예, 닭이나 계란도 모두 유기농이라고 해서 중국의 높은 가격에 팔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직국 같은 경우는 개인이 머리만 잘 쓰면 산에 가서 힘들게 땀 흘려 농사 짓지 않아도 가축 몇 마리만 잘 키워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예. 큰 돼지가 600에서 700 위안 정도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북한 돈으로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걸로 쌀을 사면 지금 5천 원이니까 한 마리 키우면 쌀 한 120kg 정도 이제 살 수 있겠네요. 김영직 군도 농촌이기 때문에 포존 담당제를 실시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농장원 한 사람당 땅을 분배해주고 1년 국가 계획을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 2년은 개인의 몫이 됩니다. 네, 사실 김영직 군은 소토지를 통해 집마다 많게는 뭐 몇백 톤의 식량을 또 집에 쌓아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소토지를 통해 수확하는 식량이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 없어도 뭐 개의치 않는다고 또 합니다. 개인별로 토지를 분배받아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차려지기 때문에 또 환영한다고 합니다. 북한도 이제는 시간이 돈이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중시하더라고요. 예, 포존 담당제 실시 이후에 농민들에게 자유가 찾아진다. 그런 말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네, 협동조합 형태일 때는 매일 농장원들은 협동농장에 출근해서 작업 지령에 따라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포전 담당제 실시 이후에는 단속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가을에 농장에서 밭이라는 양만 또 제대로 바치면 놀아도 되고 할 수만 있다면 개인 돈벌이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김영직군 농장원들은 협동농장 이외에도 또 돈벌이가 많아서 시간이 무한정 필요한 것이죠. 소토리를 다루자고 해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가축을 키우자고 해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죠. 김영직 군의 코로나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장마당은 인구 집중률이 높아서 일시적으로 막은 적은 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 밀집도가 높다 보면은 그만큼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니까요. 예, 반면에 인구 밀집도가 낮은 상점 같은 경우는 또 영업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뭐 상한망을 원천 봉쇄했다거나 뭐 실제적으로 막은 것은 또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교역은 막혔지만 소토지 등 북한 내에서 또 할 수 있는 경제 활동, 생산 활동들이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김영직군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또 맞았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그 역량들이 또 있어서, 여력들이 있어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김영직 군 사람들이 잘 살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외부에서 본 시각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조주 접경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무역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북한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이득이 간다라는 논리가 또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또 김영직 군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또 가장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경제와 우리 생활,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는 남한의 통일연구원 정은희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종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